자, 가볼게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방정식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나랑 했던 거 잠깐, 내가 혹시 항등식 처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지? 항등식 처음 설명할 때 이랬어. 얘들아, 수학에서 등식이라는 게 있다. 등식은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A식과 는 B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등식이라고 해. 근데 이 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져 라고 했어. 첫 번째가 뭐였어? 말 그대로 항등식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야? 방정식이었어.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항상 같은 식을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A식이 있고 B식이 있다라고 하면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은 식을 우리가 모두 다 항등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X값에 관계없이 이런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또 무슨 말이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 X값에 대하여 점점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모두 다 항등식으로 풀었다 이거야. 근데 방정식은 뭐냐? 말 그대로 해를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되고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식을 우리가 바로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2x가 4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x는 2는 참이 되지만 x는 1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x를 우리가 바로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말되는 x값을 뭐라고 한다?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다? 말 그대로 이 해와 근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방정식도 몇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무한개가 있어요. 왜 무한개가 있냐면 첫 번째, 1차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선생님, 100차 방정식도 있고 500차 방정식도 있고 1000차 방정식도 있으면 얘는 답이 무한개 나오겠네요? 맞아요. 답이 무한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차와 2차는 앞에 차수를 붙여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3차 이상부터는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고차라는 건 높을 고자를 써서 차수가 3차 이상일 때를 우리가 바로 다 뭉뚱그려서 그냥 고차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배우냐? 고차 방정식 중에서도 3차까지만 배워도 다행이고요. 4차는 이미 배웠어요. 보기차식으로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까지도 되셔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차 방정식 이후에 배우는 건 다 언제다? 미적분 원일 때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뭔가 중점적으로 배워보자 이거야. 첫 번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바로 방정식 중에 차수가 1차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애들이 뭐라고 답해 갖고 오는지 알아? 아, 선생님 저 이거 해 찾을 수 있어요. 뭔데? ax는 마이너스 b고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학교 시험에서 틀려갖고 온다. 틀렸어요. 왜요? 근데 이거 왜 틀린 거죠? 우리 맞잖아. b 넘기고 a로 나누면 x 찾잖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a가 0이면 1이 커져요. a가 0이면 수학에선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절대 0이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ax 플러스 b가 0이면 여러분들은 빨리 어떤 작업을 해야 돼? 1번. a가 0이면 어떡하지? 2번. a가 0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선생님, a가 0이면 어떻게 해요?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x 더하기 b는 0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잘 봐. x에 뭘 넣든지 간에 앞에 0을 곱하면 요 놈은 항상 뭐가 돼요? 0이 되죠. 근데 0 더하기 b가 0이래. 선생님, 그럼 b가 0이면 어떡하되고 0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a가 0인데
여기서 B마저도 0이면 어떡하지? B는 0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잘 봐. B마저도 0이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야. B가 0이 아니면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이야. 자, 물어볼게. X에 뭘 넣으면 0을 곱하고 0을 더했더니 0이 나오지? 요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뭐야? 요 X에 넣을 수 있는 값. 모든 실수지. 여기다 1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1억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억을 넣어도 돼. 그래서 요럴 때는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만약에 X에다가 뭐를 넣었어. 근데 0을 곱했으니 0이야. 근데 0이 아닌 숫자를 더했는데 0이래. 그럼 이런 건 말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B 넘기고 A로 나눠주면 해 찾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로 구분해내고요. A가 0인 상태에서 B마저도 0이냐 B가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해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이렇게 나오고 다음 해가 모든 실수일 때라고 나와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결정하래요. 얘 해가 모든 실수래. X는 모든 실수. 그럼 애들 당황해요. 아니 이게 왜 어떻게 모든 실수예요?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말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0이면 되고 얘도 0이면 돼. 그래서 바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이면 돼요. 끝났죠. 그러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니까 X에 뭘 넣어도 항상 말되니까 해가 모든 실수 나왔던 거야. 이해 가세요? 진짜 이해 가지? 자, 두 번째. 선생님,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어떡해요? 자, A가 0이 아니래. 그러면 AX 더하기 B는 0이 나왔어. A는 0이 아닙니다. A는 0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질게. 만약에 B가 0이면 어떡하죠?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거. 자, B가 0이면 A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거든요. 근데 A가 0이 아니래. A는 0이 아니야. 근데 X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0을 더했더니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X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0밖에 없죠. 그래서 요럴 때는 해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X는 0뿐이다. 근데 만약에 B도 0이 아니에요. A 곱하기 X 더하기 B가 0이래요. 선생님, 제가 어떤 X 값을 넣었는데요. A를 곱하고요. B를 더했더니요. 그게 항상 0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했던 X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이것뿐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1차 방정식이 생각보다는 되게 심오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다행히도. 뭐로 나오냐면요. 2대 부분은 수행평가로 내요. 2대 부분은 수행평가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수행평가가 거의 학교 시험하고요. 점수차가 얼마 안 나요. 40% 대 60%거든요. 수행평가가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하나 틀리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한 2.5분에서 3문제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평가가. 그래서 이건 수행평가에서 충분히 물어봅니다.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 두 개 많이 물어봐요. 해가 없을 조건과 해가 모든 실수인 조건을 쓰시오. 그러면 1차인데 나는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애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개념 프린트 한번 볼게요. 방정식 읽어볼게.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바로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가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그 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다 개념 노트에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AX는 B 꼴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바로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밑에 1차 방정식 풀이를 어떻게 하냐?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고 심지어 A가 0일 때는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로도 나눠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정과 불능이 나온다 이거야. 부정, 불능.
근데 애들이 불능은 무슨 뜻인지 알아. 왜? 불능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대. 그래서 얘가 해가 없다야. 근데 애들이 부정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자꾸 영어에서 부정, not 이라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얘가 해가 없다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아니야. 부정이 얘들아 무슨 뜻이지?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라는 건 뭐야?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부정이 해가 모든 실수야. 그래서 바로 모든 실수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고 해가 없다를 불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정, 정해지지 않는다. 곧 무수히 많다. 불능, 불가능하다. 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면 절대값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싫어하는 함수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1번, 절대값 함수 싫어합니다. 공수2에서 여기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대부고 2번에 21번 문제, 학교 시험에서 21번 문제 킬러 문항이죠. 이거 정답률 26%. 절대값 나왔거든요. 와장창 다 틀렸어요. 근데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나 절대값 낼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켰는데도 애들은 시험장 가서 와르르 틀려오는 단원이 절대값 함수예요. 여기서 바로 이 절대값 들어간 거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두 번째는 앞으로 배우게 될 가우스 함수예요. 가우스 들어간 거 엄청 싫어해요. 세 번째는 유리함수, 네 번째는 무리함수 등등등. 앞에 절대값이냐 가우스냐 유리냐 무리냐 다양한데 그중에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가우스랑 절대값 함수고요. 가우스는 다행히도 이대부고가 5년째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살짝 마음을 놓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함수를 배워볼 텐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에도 절대값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3번 문제 읽어보시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은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에 푼다라고 되어 있거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중학교 때 배우나 절대값? 이거 뭐라고 배웠어? 절대값 마이너스 1을? 고은아? 2라고 배웠지.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왜 2야? 왜 2야? 어떻게 배웠어? 이만큼 간 거라서? 뭐 그것도 맞긴 맞는데 일단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하유라, 절대값 마이너스 2가 2야. 거기에 절레절레 하지 말고. 예린아, 절대값 마이너스 2가 2지. 왜 2라고 배웠어? 아니 어떻게 배웠냐고. 나는 궁금한 거야 중학교 때. 절대값 2는 2라고 배웠어.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라고 배웠어. 이걸 어떻게 배웠냐고. 처음에 선생님한테 배울 때. 난 그게 중요해. 왜냐면 그 선생님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내가 평가할 수 있거든. 유희야 어떻게 배웠어? 저거를? 기억 안 나? 유나야 어떻게 배웠어? 무슨 이 그래프 이게 뭐죠? 수직선? 네, 수직선. 근데 왜 다들 수직선? 그래 수직선으로 가르치는 것도 맞아. 근데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그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 그 선생님 때 배우지 마. 그 학원 끊어. 왜냐면 진짜로 이거 위험해서 그래. 뭐냐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다고? 수직선. 수직선을 가르쳐도 상관은 없어. 근데 가끔 어떻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냐면 얘들아 절대값 붙이면 마이너스 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 마이너스를 떼고 말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떼고 2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아. 왜? 당연하거든. 절대값은 음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말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그 학원은. 왜냐면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떼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어느 책에도요 마이너스를 떼라고 하는 수학의 정석에도 안 써 있어요. 누가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절대값은 어떻게 푸냐면요. 절대값 A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A가 양수면요. 그냥 그대로 답을 말하시면 돼요. A라고. 근데요. A가 음수면요. 그대로 갖고 오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말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절대값 마이너스 2는요. 선생님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2 있어. 그리고 음수 붙여줘.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럼 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요, 제가 A가 음수라고 할게요. 그럼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A가 음수니까요. 음수면 요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는 답이 마이너스 A예요. 그냥 A로 나오면 돼요. 왜? 음수인데요. 음수 부호 때려요. 그래서 A로 대답 많이 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얘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라고 답을 말해야 돼요. 얘는 틀렸어요. 그럼 애들이 뭐해서 착각을 하냐? 선생님 음수 붙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음수 붙이면 얘 음수잖아요. 그게 아니지. A는 음수였으니까 음수에다 음수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하냐? 요럴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내가 앞에 조건에 A가 1보다 작을 때 라고 했어. 이거 답 뭐예요?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A-1을 구하시오. 답 뭐예요? 답은 1-A라고 적으셔야 돼요. 왜죠, 선생님? A에다 1보다 작은 거 넣어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나올 때 뭐 붙여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여서 1-A라고 대답해야 돼. 선생님, 만약에 A가 1보다 크대요. 그럼 답은 뭐예요? 1보다 큰 거 넣어봐. 양수죠? 그럼 답은 A-1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은 머릿속에 뭐만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냐면 절대값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 맥스 3개까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이래 놓고 이것을 간단히 하면 뭡니까? 라고 나올 거야.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A가 2보다 마이보다 작을 때 이런 조건을 갑자기 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 넣었을 때 음수네. 그럼 절대값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자? 선생님이 절대값을 벗고자 할 때는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넣으면 얘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넣으면 얘도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넣으면 얘도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A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1번,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각 구간에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 x값을 구한다. 그리고 나서 구한 x값 중 각각의 구간을 만족하는 것만을 주어진 방정식의 해로 구한다. 자, 이렇게 말로 들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와.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요. 자, 그래 놓고 나는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 선생님은 14년째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고3 때까지 기억하라는 건 진짜 고3 때까지 나와요. 고3 때까지 기억할 게 뭐냐? 절대값 개수 더하기 1은 범위의 개수입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특히 2학년 때. 선생님, 저는 그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자, 고은아, 지금 절대값 몇 개 있지? 2개 있지. 2개에다 1 더하면 몇 개지? 그 3개가 범위의 개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범위가 3개 나와야 돼. 선생님, 만약에 절대값이 3개면요? 범위 4개 나와야 돼. 절대값이 2개면, 하나면요? 범위 2개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절대값이 2개니까 범위가 1 더해서 3개 나와야 돼. 첫 번째 범위가 뭐냐? 여기가 0 되는 값이 1이고 여기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체크해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3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뭘 되게 많이 질문하냐면, 선생님 언제 갖다 붙여요?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 갖다를 언제 붙이냐면 크다에 붙입니다. 우리 수학에선. 그래서 지금 작다에는 갖다가 안 붙었어요. 크다에만 갖다가 붙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가볼게.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하은아,
아, 하은이래. 하유라. 의자가 이상해? 자, 갈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숫자 말해봐, 하유라. 자, 마이너스 2 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그럼 뭐 붙여 나와? 음수야, 양수야? 그럼 뭐 붙여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와요. 근데 그게 0이래. 우리 마이너스 2x가 0 되려면 x는 몇이죠? 0이죠. 그럼 여기서 x는 0을 찾았거든. 근데 애들이 이걸 답으로 체크하면 안 돼. 내가 아까 문제 개념 노트의 3단계가 뭐였어? 3단계 다시 한번 읽어볼게. 2단계에서 구한 x값 중 각각의 구간에 속하는 x값만을 답으로 간주한다. 즉 x가 0이 고은아 여기에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0이 있어요? 그럼 버리시면 돼요. 해가 아니에요. 두 번째 가볼게. 고은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너무 이쁜 수 하나 있다. 뭐지? 여기 0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그럼 뭐 붙여 나와? 양수야 음수야? 그럼 뭐 붙여 나와?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없어져. 2는 0. 이거 말 돼야 안 돼? 그럼 해가 뭐예요? 없다예요. 그럼 얘는 버리시면 돼요.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크면 양수. 걔가 0이래요. 그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2x는 똑같이 0 나오니까 x는 0이거든요. x는 0이 1보다 큰 쪽에 있나요? 없죠? 그럼 얘도 해가 없다요. 그럼 잘 봐.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교집합이 뭐예요? 해가 없다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예요. 여러분들 충격적이게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보기에 해가 없다가 있어요. 무조건 중학교 때는 보기 안에 숫자가 답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해가 없다도 답이고요. 모든 실수도 답이에요. 그래서 해가 없다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대부분 5번에 많이 가 있겠죠. 해가 없다가. 교집합. 우리가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공통점이 뭐예요? 해가 없다죠. 그래서 답이 해가 없다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1. 그럼 요거의 공통점을 찾아서 답을 말씀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는.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우습게 봤던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칠판 한 면을 다 채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차수가 하나 올라감으로써 더 생기는 개념들이 뭔지를 한번 이제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 질문 있는데요. 혹시 2차 방정식도 절대값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 배우냐면 공수2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배우니까 지금 당장은 절대값은 1차 방정식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은 이대부고 기준입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중앙여고를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중앙여고도 사실상은 아직은 2차 방정식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는 2학기 공수2에서만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자,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 가볼게요. 얘보다 차수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오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체감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1차 방정식은요. 1차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죠? 근의 개수입니다. 1차 방정식은요. 가장 기본값, 혹시 영어로 디폴트라고 하나? 디폴트가 영어로 한글로 기본값이라고 하거든요. 1차 방정식은요. 기본값은 근이 한 개 나오는 게 일단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2x는 4, x는 2 하나밖에 안 나와요. 기본값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요. 1차 방정식이 꼭 근을 한 개 갖고 있을까요? 고은아? 아까 해가 뭐도 있었지? 그래서 기본값은 근이 하나지만 때때로는 근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값은 한 개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요. 2차니까 근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기본값이 2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뭐냐면요. 문제에서 차수는요. 기본값인 근의 개수를 뜻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제가 선생님이 진짜 성견지명이 쩔었구나. 나중에 이걸 제가 미적분 원할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라고 말할 거야. 1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이 하나예요. 이게 X축이에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이 2개가 기본값이에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이 3개예요. 기본값이. 4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W예요. 그래서 근이 4개예요. 5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이 5개예요. 6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6개예요. 이게 지금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요. 처음에 나오는 차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힌트는 첫 번째 기본적인 근의 개수를 알려줘요. 근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방정식이 항상 근이 2개 나올까요? 아니에요. 어떨 때도 있죠? 요럴 때도 있지만 요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 좀 소름 돋는 거. 이것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중근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중근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라고 배웠어요. 큰일 납니다. 2개입니다. 이거 가끔가다 중근을 근이 1개인 줄 알고 아는 친구가 있어. 얘들아, 중근의 뜻이 뭐예요? 근이 중복된다를 줄여서 말한 거지 근이 하나라는 걸 내포하고 있진 않아. 근 하나를 중근이라고 해요? 누구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중근은 근이 겹치네? 그럼 그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부를까? 야, 이거 중근으로 불러 라고 가르친 거지 중근도 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중에 붕 뜬 거 있죠? 그래서 우린 얘는 근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명 무슨 근이라고 하죠? 거짓말 근에서 허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근을 2개 갖는지, 근을 2개인데 그 근이 겹치는지, 근이 없는지는 어떤 근에 한해서? 실근에 한해서예요. 얘는 실근이 2개. 얘는 실근이 2개인데 그게 겹치니까 중근. 얘는 실근이 없어. 근데 얘들아, 소름 돋는 거 말해줘요. 잘 보세요. 잘 봐. 얘는 허근이 몇 개예요? 얘 허근 몇 개야? 고은아? 얘 허근 몇 개야? 없지? 얘 허근 몇 개야? 없어. 얘 허근 몇 개야? 2개야. 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예린아, 우리에게 차수는 어떤 힌트를 준다? 근의 개수지. 잘 봐. 실근 2개 더하기 허근 0개는 몇 개? 실근 2개 더하기 허근 몇 개는? 0개는 더하면? 2개. 실근 0개에 허근 2개 더하면? 어때? 근이라는 것만 보고 생각하면 다 2 나와요. 차수가 2차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값은 2개예요. 근데 그 2개가 실근이냐 허근이냐에 따라 차이인 거지, 실근을 2개 가지면 허근은 안 나오고 실근이 없으면 얘는 근은 있긴 있어요. 다만 그게 허근일 뿐인 거야. 이해가? 3차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 봐. 이거 몇 개라고? 실근? 3개야. 3차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3개 나와. 그럼 허근이 몇 개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3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3차는요, 실근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럼 얘 실근이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3차니까 근 몇 개 가져야 돼요? 3개 가져야 되죠. 그럼 나머지 2개가 뭐라는 거예요? 허근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3차 3개 나와요. 선생님,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3차는 허근으로만 3개 못 갔나요? 못 가져요. 신기하죠?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미적분 1에서. 3차는요, 허근만 3개는 못 가져요. 아,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이요. 4차가 또 재밌어요. 4차 실근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허근 몇 개야, 고은아? 자, 근데 내가 4차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실근 몇 개예요? 2개예요. 근데 4차니까 얘 허근 몇 개예요? 2개예요. 더해서 4 나와야 되니까. 근데 4차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얘 실근 몇 개예요? 0개예요. 그럼 얘 허근 몇 개예요?
그래서 더해서 4개 나와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원 가면 너네들한테는 자꾸 이걸 어떻게 가르쳤어? 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야 라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미적분 원에 가면 실근과 허근의 개수를 다 따로따로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차는 그냥 판별식 갖다가 2개, 중근 0개 이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근이 2개면 허근은 없고 실근이 2개인데 중근이 뿐이고 그럼 허근은 없고 실근이 안 나온다는 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실근이 없는 거고 허근은 2개 있구나. 왠지 아세요? 나중에 가면 수행평가에는 이 허근 2개 찾으라고 해요. 이 허근 2개 찾으라고를 여러분들은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이미 가르쳤어요. 신입생들 빼고요. 심지어 그날 유이는 결석했고요. 유나 혼자 있었어요. 그날. 전 아직도 기억해요. 이날 이 허근을 2개 찾는 걸 벌써 우린 앞에서 배웠어요. 제 영상 속엔 있어요. 어느 단원일 것 같아? 이 허근 2개 찾는 단원이 있어. 4글자야. 단원명이. 인수분해예요. 여러분들 인수분해에서요. 요 공식 있죠? 요거.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요? 자,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요?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x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1이라고 대답하죠. 근데 저한테 원래 혼나야 돼요. 1이라고 대답하면. 왜죠?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그럼 그 몇 개 가져요? 3개 가져야 돼요. 근데 왜 어떻게 x는 1만 대답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정확한 답은 뭐예요? 선생님, 3차에서 근은 3개 갔는데요. 실근은 1개 가져요. 그게 1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근 몇 개 가져요? 2개 가져요. 그 2개가 뭐예요? 여기 근의 공식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허근 2개까지 찾아봐 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 맨 뒤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마침표 찍고 맨 끝에 단 하고 이 뒤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복소수 범위에서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너 3차니까 1만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너 이 뒤에 허근 나오는 거 알지? 판별식 0 쓰면 0보다 작다 나오잖아. 너 이거 근의 공식 써.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i야.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까 외웠잖아. 3승하면 앞에 있는 거 부호 반대. 1 나온다. x 3승은 1. 이렇게 외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학교 시험에선 실근 하나와 허근 2개까지 찾아. 이거 찾고 얘까지 찾는 게 정답인 거야. 근데 이 말이 없으면요. 이거 찾을 필요 없어요. 허근. 이 말이 없으면 허근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이 말이 있어야지만이 허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단답형에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왔어. 그럼 애들 혼란이 와요. 지금 호승쌤한테 배운 건 있는데 1만 적는 게 답인 건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까지 적는 건지 헷갈려. 그럼 뭐만 기억해라? 이 말이 써 있어야지만이 얘가 답이 인정되는 거지. 이 말이 없으면 암묵적으로는 실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 하시오야. 그럼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1까지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값은 실근이 2개고 실근의 개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허근의 개수는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누구다? 판별식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갖고 실근이 판별식이 0이면 실근 하나 갖는다 그러면 나한테 한 대 맞는 거고 실근 2개 갖는데 그게 하필 겹치네 중근이라고 부를 뿐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지만 허근은 가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 개념 읽어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과 같이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범위에 와서는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든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근데 저는 1번보다는 2번을 강추한다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요, 제가요, 선생님이 올해 이제 심화반이랑 가장 최상위반이랑 선생님은 최상위반이랑 두 번째 반만 담당하거든요. 1학년도, 올해 1학년도. 그럼 제가 올해도 똑같을 가능성이 커요. 최상위반과 두 번째 반을 제가 담당할 텐데, 기본적으로요,
애들이 자꾸 근해 공식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문제야. 근데 자꾸 아시다시피요.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나와서 해를 찾으래요.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 돼, 안 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 돼, 안 돼를 가기 전에 심화반은요. 어디를 거쳤다 가냐면요. 심화반 애들도 이렇게 가르쳐도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 하더라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럼 심화반 애들은 어떻게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냐면 첫 번째, 판별식을 가셔야 돼요. 먼저. 판별식을 갔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로 먼저 구분해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인수분해 하시오야. 근데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yes or no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바로 답 끝.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에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해 공식 쓰면 안 돼요. 어딜 봐야 되냐? 빨리 문제 맨 끝을 다시 보셔야 돼요. 문제의 맨 끝. 끝에 봤더니 복소수 범위에서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가겠죠. 단이란 말이 있냐? 단이란 말이 없냐로. 단, 복소수 범위에서란 말이 있으면 바로 얘도 근해 공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단 이런 말이 없으면 해가 없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그럼 인수분해를 할까요? 근해 공식을 쓸까요?를 제일 많이 물어봐. 근데 사실 선생님은 근해 공식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애들이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왜? 아시다시피 여러분 판별식도 공식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홀수 공식이 있고 짝수 공식이 있어요. 근해 공식도 몇 개가 있죠? 2가지가 있어요. 홀수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이 있어요. 짝수 공식에다가 홀수 공식 써오고 홀수 근해 공식에다가 짝수 써오고 너무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저는 그냥 근해 공식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럼 선생님은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인데 안 되면 근해 공식 안 쓰고 선생님은 어떻게 찾으세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칠게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오케이. 얘 해를 찾으래. 자, 빨리 뭐 하자?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 써볼게. b제곱 4 마이너스 ac 1. 오케이. 양수 나와. 그럼 얘 판별식을 썼더니 양수 나와요. 인수분해 돼?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근해 공식 써.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거 어떻게 푸세요? 빨리?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너네들이 질문해도 선생님들이 머리도 근해 공식도 안 쓰고 이거 해 이거잖아 라고 바로 찾는 원리가 뭐냐면 이 2개 갖다가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무시하고. 이 뒤에 숫자 무시하고.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 이렇게 나오겠지? x제곱 플러스 4x. 그럼 여기 플러스 4거든요. 근데 난 플러스 1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그럼 요거 반대로 넘기면 3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뭘 제곱해야 3 나와요? 우리 뭘 제곱해야지 3 나와? 뿔마? 루트 3이죠. 따라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뿔마 루트 3이면 돼요. x 플러스 2가.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하나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얘가 해예요. 끝났죠. 근해 공식 안 쓰고도 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걸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근해 공식 쓰는 원리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누구보다 너네들보단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원리 알았으니까 요 방법으로 풀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이가 바로 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대부분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학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반 수준이 MFSR입니다. 요게 최상위반이에요. 그리고 아마 올해 1학년 때는 T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요 R이 없어질 거예요. 요게 1학년 지금 구상이에요. 선생님이 올해 1학년을 구상한 거. 뭐냐면 MFST거든요. 여기가 최상위. 선생님은 아마 대부분 선생님은 항상 여기 반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반을. 근데 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근 찾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F 밑으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도 어렵고 저걸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너무 아시겠지만 수학 못하는 이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학 못하는 이유. 선생님 저는 뭐 문제집도 이거 풀었고요. 저것도 푸는데 성적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요. 왜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전 잘 생각이 안 나요. 문제집 많이 풀어봤는데요. 그럼 대부분요. 첫 번째는요. 대부분 유형서 갖다 공부한 친구들. 그냥 RPM, 시너지, 뭐 셈비, 센 이런 문제집으로 공부한 애들이 대부분 문제만 많이 풀었지 그 문제를 해서 숫자 바꾸고 부호 바꾸면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익숙한 걸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처음 배울 때 자꾸 2차 방정식 보면 인수분해 하려고만 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려고 심지어 근해공식 썼더니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 과정을 거꾸로 역행하는지 모르겠어. 판별식 쓰기 한 번만 쓰면 해가 있는지 해가 없는지도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 방법을 막 알려줘도요. F 밑으로는 잘 못해요. 왜냐면 익숙한 쪽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했던 거 자꾸 새로운 걸 안 받아들여요. 그나마 이제 N반 가야 절반은 했던 거였지만 이런 새로운 방법도 있네 해서 가고요. 절반은 그냥 이 방법도 좋은데 무서운 거야. 괜히 덜덜덜. 선생님 괜히 이거 썼다 틀리면 어떡해요? 저 그냥 근해공식 쓸게요.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거의 N반 애들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밑에 근해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아시겠지만 짝수 있고 홀수 있는데 선생님 저 짝수 공식 외울 자신 없어요. 쓰지 마세요. 판별식도 똑같아요. 짝수 공식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너네들 머릿속에 짝수란 말 지워. 그냥 근해공식 하나 판별식 하나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쟤는 짝수 공식 외웠더니 제가 저보다 조금 빨리 풀던데요. 당연하죠. 왜냐면 짝수 공식, 근해 공식이랑 짝수 판별식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숫자가 커지면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 막 이딴 거 나오면 짝수 공식 쓰면 빨리 되거든요. 근데 홀수 공식 쓰면 어때요? 144 마이너스 루트 막 이런 거 나와. 마이너스 16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파지거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계산 실수를 안 할 자신 있어. 그러면 짝수 근해 공식, 짝수 판별식 외우셔도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그래서 5번은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고 6번은 그냥 별표 치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대부고라는 전제하에 이대부고는 안 냅니다. 선생님 그럼 저 이거 언제 배워요? 언제 배울까? 가우스. 충격적이게도 내년 이맘때 배우겠네요. 대수일단원이에요. 대수일단원에 가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애들이 미친 듯이 와서 질문하는 게 가우스예요. 왜? 가우스를 1학년 때 솔직히 이것도 뭔가 단점인데요. 이대부가 1학년 때 가우스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2학년 때 가우스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1학년 때 나오는데 가우스가. 근데 이대부고는 1학년 때는 일단 안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저도 일단은 지금은 패스하고 3월 달엔 배우셔야 돼요. 3월 달은 우리가 내신 대비가 스타트다 보니까 그때는 가우스 일단은 한 번은 배워두셔야 됩니다. 7번 가볼게요. 7번 가면은 이제 근해 공식이랑 판별식 나오는데 짝수 판별식이 있고 홀수 판별식이 있는데 머릿속에 알아서 선택해서 외워라. 근데 선생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2학년 수업한 게 있거든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파트 공부한 거에 영상 아무거나 틀어보면요. 제가 했던 말 계속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 판별식. 제가 이 판별식은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는 멍청한 공식이라고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제 영상 찾아보면 맨날 그래요. 얘들아 판별식 멍청한 공식이야. 자, 멍청한 공식 써볼까? 이 판별식이 참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해요. 멍청이. 근데 멍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학에서 중요해요. 판별식을 알면 실근의 개수도 알죠? 너무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판별식 안 쓰고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다 써야 돼요. 웬만해서 2차부터는. 근데 선생님 왜 저 식을 멍청이라고 부르세요? 저 수학자는 아마 지금 생존해 있다면 노벨상을 탔겠죠? 필즈상을 탔을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은 멍청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전 다른 의미에서 멍청이에요. 자, 말해봐. 고은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를 갖는다 그랬지? 실근 2개. 그렇지. 근데 얘들아, 지금 굉장히 고은이가 대답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배우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대부구가 떨어져서 우리 서대문관이나 안국관이나 다른 관으로 갔어. 예를 들어서 이화여고는 서대문 갈 거고, 중앙여고는 여기 있을 수밖에, 중앙여고는 아영관 갈 거고, 그 다음에 아무튼 쭉쭉쭉 퍼질 텐데, 그 관에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야, 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야? 라고 했는데 고은이처럼 실근 2개요 라고 하면 그 선생님 놀라실 거야. 진짜로. 왜냐면 대부분 2개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배웠거든, 중학교 때부터. 판별식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 0이면 1개로 배우는 새끼들 졸라 많고, 일단. 중근이야. 중근이고 2개라고 대답해야 돼. 그리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0개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하수야. 그럼 고수들은 실근 2개요. 판별식이 0이면, 실근 2개고요. 중근이에요. 그 2개가 겹친다는 뜻이고, 얘는 실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허근이 2개라는 거죠. 자, 선생님 너무 중요한데요? 판별식만 써도요, 실근과 허근의 개수가 아주 쉽게 나오는데 선생님 왜 멍청이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고은아, 이 실근 2개 양수야, 음수야? 하나 더 물어볼게. 이 실근은 1보다 커? 1보다 작아? 멍청해. 판별식은요, 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끝이에요. 그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그 근이 2보다 큰 숫자인지 2보다 작은 건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지,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5보다 큰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멍청한 공식이라고 하냐면, 판별식은요, 근의 개수만 알려줘요. 근데 자꾸 미치겠어요. 나중에 가면요, 2학기 기말고사 때 애들이 다 여기다 판별식만 쓰고는 답을 적어갖고 제출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간 테스트를 내도, 총괄 테스트를 내도, 방탈출을 내도요, 다 답이 똑같아. 오답으로. 그럼 다 풀이 보잖아요? 다 판별식만 써갖고 와. 그럼 내가 그러지. 그래, 판별식은 잘 썼다. 근 2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근이 2근이 양수라는데 왜 너는 판별식만 써갖고 왔니? 그럼 애들 그래. 그냥 2개 가지면 다 양수 아니에요? 근데 판별식은요, 근의 개수만 알려줘요. 얘 갖다가요, 부호 몰라요. 크기도 몰라요. 근데 왜 자꾸 판별식만 써갖고 오면 다 부호도 양수가 결정될 것 같고, 둘 다 음수일 것 같고, 또 하나 양수 음수 찢어질 것 같고, 하나는 1보다 클 것 같고, 판별식 갖다가는 판단을 못해요. 내가 지금 너네들의 수업 태도만 보고 중학교 때 성적을 판단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 예린이 맨날 좋으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을 거야. 위험하다라는 거야. 왜? 태도만 보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 똑같아요. 판별식만 보고 그 판별식의 개수는 알겠지만 어떻게 그 판별식의 그 근의 부호나 크기나 어떻게 하냐는 거. 그래서 항상 이 뒤에 부호랑 크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작업을 해서 답을 찾는데, 이거 배운 애는 내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줄게. 4글자예요. 판별식도 쓰고요, 부호랑 크기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판별식도 써야 되고요, 크기도 알아야 되고 부호도 알아야 돼서 이 3가지를 다 따져서 푸는 문제가 한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땡땡땡땡 4글자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배웠으면 자기 공수원 선행했다, 2차 반드시 한 번이라도 들었다. 다 들었네? 처음 배울 때 선생님 기준에서는 아마 심화반, 자기가 그 학원에서 공수원을 배울 때 최상위권반 아니면 최상위권반 바로 아랫반 정도였으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웬만해서는요, 선생님도 MFSR이면 F반도 물음표 던질 거예요. 이거 F반 애들한테 가르쳐 말어.
N반은 가르치고 넘어가야 돼. N반 애들은 야 너네 이거 공수원 처음 배우지? 그럼 이렇게 해서 판별식도 쓰고 부호랑 크기까지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땡땡땡땡이라고 해. 그리고 이거는 이미 학교 시험에 무조건 4년째 나오고 있어 라는 거야. 이대부고는 매년 내고 있어요. 초성 힌트 줘요. 모르죠. 그네 뭐 같지? 오 맞았어. 일단 아니 아니 그네 발레. 아니 힌트는 부호 크기까지 따져야 돼. 부호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크기라는 건 뭐보다 크다도 있고 작다도 있어. 어? 분리. 분리. 근을 분리하잖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1보다 커, 하나는 2보다 작아. 이렇게 근을 분리하거나 근의 부호를 결정하는 걸 근의 분리라 그래. 무조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이게 어느 단원에 나오냐면요. 2차 함수 단원에 나와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함수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해 가세요? 아, 2차 함수면 일단 첫 번째는 공수원에서 배우긴 하겠다. 공수원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2차 여기 있나? 아,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요 다음 프린트 있을 거야. 선생님 요 다음 게 2차 함수 개념 프린트거든. 거기엔 근의 분리가 있을 거야.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을 판별하는 건 그 근이 실근을 몇 개 갖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거지 그 근의 부호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개수가 몇 개냐는 판별식 갖다가 충분히 판단하면 된다라는 게 7번 내용이에요. 뒷장 넘어가 볼게. 아, 잠깐만.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문제 좀 봐볼게요. 우리 학원책. 선생님이 어디까지 나갔나? 학원책으로는 2차 방식 초반까지 나갔고 절대값 있고 오케이 가우스 넘어가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 아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난다. 8, 9번 그냥 한 방에 설명할게. 8, 9번 우리 아시다시피요. 그 8번 개념 읽어볼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활용해가지고 첫 번째는 무슨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얘들아 일단 중근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뭐 나오면 돼? 0 나오면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별식 0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보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얘들아 우리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2차면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마이너스 1과 1 갖는다 해서 두 개인데 우리가 만약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나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고 얘네 둘이 겹치니까 우린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잖아. 따라서 결국엔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와 근이 겹친다는 결국 똑같은 말이다. 중근과 완전 제곱식은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이 판별식은 0 쓰면 된다 이거야. 아셨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던져주는 선생님이 있거든.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주면 얘가 0 되는 값 잘 찾아. 어떻게? 첫 번째 판별식 쓴다. b제곱 마이너스 4ac 16 플러스 8 24 판별식이 양수니까 선생님 얘는 바로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선생님. 그럼 얘는 근의 공식으로 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제가 근을 찾을게요. 이게 루틴이야. 그치? 알고리즘이고. 근데 가끔가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조금 미친 또라이 같은 선생님이 있거든. 근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경험한 이대부고와 중앙여고에는 안 계시고요. 유일하게 숙문고가 냈어요. 숙문고 중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9번처럼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을 줘요. 개수가 허수로 나와요. 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개수가 허수인 거야. 그럼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명 중 9명이요.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어.
선생님, 저 i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i를 곱할게요. 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i제곱은 1이니까 1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저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리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읽어볼게. 2차 방정식에서 개수 ABC가 실수일 때 하나여 판별식은 의미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판별식은 언제 쓴다 그랬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예요. 그럼 너네 벌써 입으로 뭐라 그랬어? 실근이라 그랬지. 그럼 이 판별식은요, 실근을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바로 이 AX제곱 플러스 2차 방정식에서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이 판별식을 쓰려면 ABC는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실수가 아닌 이런 거짓말수 허수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허수는 이거 내가 했던 말이다. 복소수 처음 가르칠 때 내가 뭐라 그랬지? 허수는 누가 더 큰지를 몰라. 이거 가끔가다 5i랑 7i 대소 비교할 때는 이렇게 쓰는 애도 되게 많아. 앞에 7이 크잖아요. 한 대 맞는다? 아니야. 허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허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의 부호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할 수 없다. 함부로 밑에 여기 예시까지 제가 들어줬어요. 뭐 이렇게 나왔어.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3ix 마이너스 1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 판별식 써볼까요? b제곱 9i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 나와요. 아, 선생님 이거 실근 가질걸요? 라고 대답 많이 해. 근데 이거 밑에 어떻게 했어? 근의 공식으로 구해봤지. 근의 공식 까졌는데 문제 뭐라고 나왔어? 4분의 3i 뿔마 루트 7 나와. 선생님 분명히 판별식은 양수에서 실근 갔는데 실제로 근의 공식을 찾아보면 허근 나와요. 앞뒤가 안 맞죠. 판별식은 실근 나와라, 근의 공식 쓰면 허근 나온다.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뭐다? 개수가 허수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넘어갔더니 애들이 그래 호승쌤이 개수가 허수일 때는 실근 안 가죠. 그럼 내 머릿속에서는 이자 지워버리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 허수 나오면 근의 허수 나오면 선생님한테 가서 따져야지. 문제 오류라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말했잖아. 또라이 같은 선생님 있다고. 시읒 무이음 고등학교에서 냈어요. 바로 뭐냐? 2번 읽어봐.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일지라도, 벌써 여기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일지라도 두 근이 서로 같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수가 허수여도요, 판별식이 0은 통해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게 밑에 예시 들어줬죠. 6i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i 마이너스 i는요. 그러니까 너네들 머릿속에 내가 했던 말만 기억하면 큰일 나. 호승쌤이 개수가 허수이면 없대. 판별식 갖다 못 쓴대. 그래서 그런 거 없대.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거 들고 가서 이의 제기해야지. 선생님 저 보세요. 이거 발리 보세요. 이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해. 근데 말했지?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 갖는다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얘는 돼요. 이건 돼요. 판별식 0. 자, 판별식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면 플러스로 바뀌고 i제곱이니까 판별식 0 나오죠. 선생님 그럼 얘 중근 가질 건요? 밑에 근의 공식 봐보세요. 일치해요. 중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게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일단은 이대부고라면 어떤 생각해라? 개수가 허수인 건 안 나올 거야. 100% 안 나올 거야. 근데 다른 고등학교 되면 그거는 그 학교 시험지나 그 학교 개념을 봐야 돼. 시험지를 봤을 때 역대 뭐 1, 2, 3, 4년 한 3년치만 보면 돼. 여러분들은 크게 많이 보면 안 돼요. 막 과거 시험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이니까 언제까지만 보면 되냐면 2023, 2024, 2025만 보면 돼요. 3년치만. 어딜 가든 명지고를 가든 가지울고를 가든 뭐 중앙여고를 가든 3년치만 보세요. 막 2000년, 2001년, 2010 몇 년도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개정 교육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년도를 봤더니 그 선생님이 이걸 내버렸어. 그럼 아마 그 판별식 0일 거예요. 100%.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수가 허수일지라도 판별식 0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풀어줬어요. 그럼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개념은 뭔가 들은 것 같지만 그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우선은 7시 10분에 어차피 쉬는 시간이니까 20분 쉬는 시간 갖고요. 타임어택 뭐 유사문항을 안 하더라도 타임어택 유사문항을 안 하더라도 일단 초반에 7시 반부터 한 30분 정도만 우선 2차 방정식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한 문제씩. 그러고 나서 타임어택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